핵 협상이 안 되면요, 제재가 문제가 아니라 트럼프는 때려요. 이란이 바이든과 다르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죠. 트럼프가 얘기하는 거는 거의 다 사람들이 다 믿습니다. 이거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압박술로 하는 얘기일 수 있지만, 외교적 압박으로 통할 수 있지만, 만약 진짜 핵 협상이 안 되고 물 건너갔다, 트럼프가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 다른 대안이 없다. 그럼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니네가 아무것도 안 하고 앞으로 핵 무기를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않냐. 미사일도 원하는 거고 때리는 거냐. 네, 안녕하십니까. 성황래 유로메나 연구소에서 현대 중동 역사, 정치 배우고 가르치고 있는 설광입니다. 현재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나요? 미국 이란 핵 협상, 저도 관심이 많거든요. 네, 모든 분들이 관심이 많으세요. 근데 스티븐 위트코프라는 이 특사가 본래 뭐 부동산 업자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외교가에서 일을 하신 분이 아니고 쉽게 말해서 스카웃돼서 오신 분이라 그런 건지는 모르겠으나 말들이 계속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신뢰가 좀 가지 않는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이란의 우라늄 농축을 3.67% 아주 저농축, 그러니까 원자력을 돌릴 수 있는 수준 정도는 우리가 허용해 줄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가 언론에서 막 난리가 나니까 다시 그다음 날 또다시 언론을 통해서 "아니다. 우라늄 농축 허용할 수 없다." 이게 한 달 전에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뭐 협상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지금 한 4 차까지 했죠. 우리가 지금 정확한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얘기를 안 해 주니까 그냥 추측만 할 뿐이고. 근데 가장 이제 지금 궁금한 건 과연 핵 농축을 허용해 줄 것인가 안 해줄 것인가, 이건 것 같습니다, 현재로선. 그저께부터 또 이상한 보도가 나기 시작한 게 위트코프가 다시 "우리의 레드라인은 확실하다. 이란에게 우라늄 농축을 허용할 수는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니깐 바로 또 어제 아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이 그게 만약 진짜 미국이 협상에서 원하는 거라면 "이번 협상은 성공할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현재까지 지금 이런 상황인데 5차 회동이 인제 있어야 되는데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일부 보도에서는 "로마에서 다시 한번 회의를 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백악관 대변인도 어저께 이 부분에 대해서 "도대체 입장이 뭐냐?"라는 이제 기자들의 질문에 레드라인이 확실하게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특사가 얘기한 것처럼 "그게 맞다." 이렇게 확인을 해 줬어요. 자, 그래서 일단 5차 회동이 이루어진다면 그 이유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여전히 양측 간에 입장 차가 있는 거는 확실하고요. 그 부분은 역시 핵 농축일 것 같고, 다만 인제 의심스러운 건 언론에 얘기하는 거랑 그다음에 협상의 실제 협상장에서 양측이 양 두 국가가 다루는 내용이랑 좀 차이가 있는 게 아닌가. 언론에서 상당히 인제 위트코프가 강하게 얘기를 하지만 협상장에서는 실제 그것보다는 좀 낮은 수준을 요구하는 게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들기도 해요. 계속해서 인제 만약에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했다면 2차 협상이 안 됐을 거란 말이죠. 예. 이란이 나갈 리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고런 부분들이 인제 쪼끔 명확하지가 않아서 이전과는 쪼끔 협상이 계속 숫자는 늘어가지만 정작 간극이 좁혀지는 것 같지가 않아서 인제 쪼금 걱정이고, 또 한 가지 나왔던 의견은 컨소시엄을 구성한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쉽게 말해서 UAE와 즉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와 이란이 3 개국이 공통으로 우라늄 농축을 해서 나눠 쓰는 걸로. 그러니까 이란에서 우라늄 농축을 해서 이란만 쓰는 게 아니라 그건 우리가 사우디에도 줄 수 있고 아랍에미레이트도 우리가 그쪽 수출을 하면 본인들도 쓸 수 있지 않냐. 그리고 사우디와 아랍에미레이트의 핵 기술자들이 이란에 들어와라. 그러니까 IAEA만 우리를 감시하는 게 아니라 두 국가에서도 가서 감시를 해라. 우리가 그 이상 60% 이상 추가적으로 아주 고농도 우라늄 농축을 하지 않는다는 거 우리가 확실히 증명해 줄 수 있다. 같이 세국 IAEA 뭐 사우디, 아랍에미레이트 다 와서 감시를 해라. 우리는 절대 지킬 거다. 뭐 이런 방식으로 하면 되지 않냐. 우리에게는 핵 농축 권리를 주고 최소한의 3.67%, 그다음에 어차피 아랍에미레이트도 우라늄이 필요하니까, 그다음에 사우디가 앞으로 원전을 하게 된다면 이게 필요하니까 그렇게 나눠 쓰자. 그러면 명확하게 투명하게 세 국가가 같이 쓰면 되지 않냐. 요런 방식으로 이야기가 됐다는 얘기가 있어요. 또 트럼프 대통령은 또
뜬금없이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이란에 제안을 했다." 그죠? 제안했다. "이제 이란이 받으면 된다." 그렇게 얘기해서 그럼 무슨 제안을 했는지를 몰라요. 제안을 했대요. "이란 쪽에서 우리 받은 거 없는데?"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이후에 나온 보도에는 이 컨소시엄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인제 컨소시엄 내 이 얘기도 아마 됐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 컨소시엄은 뭐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벌써 오래전부터 그런 얘기가 아이디어는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이게 이 핵 협상을 둘러싸고 너무나 많은 보도들이 나오고 있어서 사실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현재로서 까지는 지금까지는 쪼끔 분위기 초반은 좋았는데 지금은 약간 쪼끔 더 안 좋은 쪽으로 가는 게 아닐까. 왜냐면 공개적으로 양측이 지금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쪼끔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중동 순방과 같은 대외 정책이 앞으로 이란에 어떻게 작용할 것이며 이스라엘을 순방에서 제외한 것이 가자지구 침공의 계기라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중동 순방 중요하죠. 정리해야 됩니다. 네. 이 중요한 채널이기 때문에 이거 정리 안 하고 넘어가시면 안 되고요. 자,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트럼프의 거래주의, 그 사업가 기질 이게 아주 확연하게 드러났던 중동 순방이었다. 근데 받을 거 없는 이스라엘은 가지 않았다. 아니 물론 이스라엘과 사우디나 뭐 아랍에미리트랑 딱 놓고 비교할 수가 없죠. 왜? 여기는 원유가 엄청나게 많이 나는 나라, 부가 많지 않습니까? 줄 게 많은 나라예요. 투자할 수 있는 게 여력이 많은 나라인데 이스라엘은 그런 게 없잖아요. 크기도 작고. 그러니까 고거를 딱 놓고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그 외교적으로라도 이스라엘이 뭘 줄 게 있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트럼프에게 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어요. 예를 들면 가자 지구 전쟁을 빨리 끝내서 외교적 성과를 안겨줬었어야죠. 왜?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순방 중에 하마스와 협상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인질 협상을. 그걸 타결시켜 줬어야죠. 그러면 마지막에 카타르 갔다가 왔을 거 아니에요. 왔었을 텐데 그게 형사가 안 됐어요. 그러니깐 '이스라엘이 보여줄 패가 없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왜 이번에 소원하게 됐냐면 그 부분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또 다른 부분은 이스라엘 나타냐후 총리가 가자 지구 전쟁을 안 끝내는 거 이게 심각해요, 지금. 오늘 지금 보도에서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되게 격노했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워싱턴 포스트에서 지금 뭐 난리랍니다. "이거 전쟁 빨리 안 끝내면 니네 어벤덤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지금 아마 예루살렘에서 좀 난리가 났을 겁니다. 이거 진위를 파악하느라. 그만큼 좀 심각한 상황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란 문제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 협상을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최대 성과를 내기 위해서. 그러면 네타냐후 총리가 최소한 입으로라도 마음은 정말 싫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꼭 "이란이 핵무기를 만들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만족스럽지 않지만 그래도 잘 돼야 됩니다. 중동 평화를 만들어 내십시오." 이런 모습을 보여줬었어야 돼요. 아무런 말이 없고 계속 뒤에서는 백 채널을 통해서는 우리가 요구하는 조건은 뭐 "디스맨틀링 해야 된다. 완전히 핵시설 완전 제거 리비아 방식으로 가야 된다." 계속 강도 높은 까다로운 조건을 우리 조건은 이거예요. 대통령님 그거는 너무 약해요. 안 돼요." 이런 얘기 딴지 거니까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나타냐후 총리가 이뻐 보이지 않습니다. 자 이런 것들. 네,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트럼프로서는 이번에 이스라엘을 좀 가기에는 힘든 그런 상황이었고요. 걸프 국가들은 이번에 엄청난 성과를 냈습니다. 이거는 과거에 볼 수 없었던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이 임기 1 기에도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일 먼저 방문했죠. 그때도 엄청난 투자를 약속받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투자액이 그때와 차이가 나죠. 엄청난 차이가 나고 그다음에 걸프국 사우디만 방문한 게 아니라 사우디, UAE, 이 까타르까지 이 3 개국을 방문하면서 영시공이 이 "미국의 가장 친한 국가가 누구인가? 미국의 가장 강력한 우방국이 누구였는가?" 옛날에는 유럽이 했잖아, 나토. 중동에서는 이스라엘 아니면 아시아에서는 일본 뭐 우리도 한국도 있습니다만 유럽도 가지 않았어요. 중동 국가 걸프 국가를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특히 트럼프 시대에 가장 친한 국가. 우리의 가장 큰 우방국은 걸프 국가다. 영국과 프랑스도 아니야. 걸프 국가라는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좀 과장해서요. 그러니까 지금 이 3 개국은 보기에는 뭐 저 뭐 6천억 뭐 $1조 투자한다는데 돈이 돼? 손해 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손해라고 보지 않습니다. 어쨌든 4 년간은 확실하게 트럼프와 함께 갈 거거든요. 그러면 엄청난 외교적인 성과죠. 엄청난 외교적 성과고 특히 인제 시리아 같은 문제, 시리아 대통령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은 사우디와 튀르키예와 카타르의 외교적 성과다. 아랍에미리트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은 극구 반대했을 거고요. 그럼에도 가서 만나서 악수를 하고 경제 제재 해제해 주겠다. 그리고 시리아에게 기회를 줘야 된다. 시리아를 안정화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겠다. 이거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 역시도 외교적 승리다. 이스라엘은 반대했으나 사우디가 밀어붙여서 성공을 시켰기 때문에 외교적인 승리다. 그다음에 경제적으로는 AI 협력 이것도 저는 주목을 해 봐야 된다. 과거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 중국을 의식해서 특히 이 아랍에미레이트나 사우디 다 중국 좋아하거든요. 중국 무기도 사고요. 중국과 엄청난 교역을 활발히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 상황에서 AI 교류 좀 미국의 최신 기술 이런 것들을 줬다가 잘못 유출되면 오히려 '중국만 좋은 일 시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때문에 사실 AI 교류 협력 이런 것들을 자제를 해 왔는데 AI 반도체까지 그다음에 아랍에미리트의 최대 규모의 AI 데이터 센터까지 자 이런 것들은 대단히 이 파격적이다. 그래서 단순히 뭐 무기만 사는 게 아니라 최신 기술까지 우리가 다 해서 사실 걸프 국가들이 그런 게 좀 부족하잖아요. 물론 최근에 엄청 따라왔습니다만 뭐 항공 우주 기술부터 해서 요즘 많이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걸프 국가 아랍에미리트는 그런 분야에 있어서 제일 빨리 나가는 국가예요. 사우디보다 훨씬 더 빨리 나가죠. 자 그런 국가들과 지금 미국이 손을 잡아서 본인들이 과거에 무슨 사막과 낙타와 석유만 있는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지금. 그러니까 거기에 완전 날개를 달아줬죠. 쉽게 말해서 그런 엄청난 빠른 기술을 지금 도입하는 국가들에게 엄청난 힘이 돼 주고 날개를 달아준 격입니다. 그래서 잘 된다면 양국 간에 이런 AI 기술 협력이 잘 된다면 사우디나 아랍에미리트나 카타르 같은 국가들이 이 분야에서도 엄청난 두각을 나타낼 가능성이 있다. 이미 뭐 아랍에미리트는 AI 분야에서도 엄청난 활약을 많이 하고 있고 예를 들면 아랍에미리트에서는 비트코인으로 아파트를 살 수 있습니다. 예 한 80% 비트코인 20% 현금 그런 방식으로. 그래서 엄청 디지털화돼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그 분야에 있어서 엄청나게 빠르게 나가고 있기 때문에 잘 되면 저는 우리가 신기원을 볼 수 있다. 중동 지역에서 엄청난 새로운 국가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 160곳을 습격했는데요. 영국, 프랑스, 캐나다가 압박했는데 만약 이스라엘이 거부하거나 무시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또 새로운 국면이죠. 영국과 프랑스, 독일 뭐 이런 국가들이 이렇게 강하게 압박한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물론 뭐 2023 년부터 전쟁이 오래됐기 때문에 뭐 중간중간에 뭐 한국과 두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외교적으로 압박한 사례가 있긴 합니다만 3 개국이 동시에 이렇게 한 목소리를 낸다. 그것은 대단히 위험하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고 미국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난리 났어요. 그래서 상황이 왜 이렇게 악화됐나? 왜냐하면 전쟁이 이미 벌써 2 년이 다 돼 가요. 2 년이 다 돼 가고 사망자가 벌써 5만 명이 넘었을 거고 자 이런 상황에서 의미 없는 전쟁을 하는 게 아니냐. 그리고 벌써 뭐 여러 차례 가자 지구를 위해서 북에서 남쪽까지 다 훑었는데 또다시 가자 지구 내에 있는 팔레스타인 난민들이 남쪽에 있다가 이제 다시 북쪽으로 그다음에 중부로 와서 다시 인제 살고 있는 또다시 몰아내고 남쪽으로 다 끌어내리려고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래야 군사 작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도대체 이 사람들 어떡하라는 얘기냐. 계속 지금 가자 내에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완전히 뭐 주민들이 살 수 없도록 하는 거 아니냐. 물론 뭐 인명 피해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한 2달 동안 인도적 구호품을 넣지를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뭐 지금 아사 상태가 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영국과 프랑스, 유럽 국가들이 상당히 지금 격노하고 있고 외교적 압박이 엄청나게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일단 뭐 다시 구호물품을 넣긴 했습니다. 지금 넣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조금 더 구호물품을 더 늘릴 것 같고요. 그러나 전쟁은 쉽게 중단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인질이 아직 남아 있고 미국이 계속해서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운이 좋으면 인질 석방 일시 휴전 정도는 갈 수 있다. 다시. 그러나 완전히 전쟁이 끝나는 것은 아직 멀었고요. 인질이 지금 58명 정도가 있는데 그중에 뭐 한 10 명이나 20명 정도 풀어내고 한 42일 정도 다시 일시 휴전하는 방식. 이런 게 성공할 수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완전히 전쟁이 끝나기는 어려워 보인다. 안 좋죠, 상황이. 현재 이란의 경제 상황과
이스라엘의 경제 상황은 어떤가요? 이란은 너무 어렵죠. 뭐 이스라엘도 전쟁 때문에 전쟁 비용이 크기 때문에 어렵습니다만 그렇다고 이란과 비교할 정도는 안 되고요. 그나마 뭐 이스라엘은 견딜 수 있는 충분히 뭐 견딜 수 있는 상황이고 이란은 지금 79년 이란 이슬람 혁명 이후 최악입니다. 경제 상황이 너무 어렵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 이란 정부가 계속해서 핵 협상에 아주 절박하게 지금 원하고 있고 그래야 경제 제재가 풀려야 경제를 다시 복원할 수 있고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결국 그래서 지금 이란이 가장 지금 두려워하는 거는 스냅백입니다. 스냅백. 스냅백이라는 것은 유엔 안보리에서 다시 지금까지 2015년 이후에 이란이 JCPO에서 만약에 요구했던 걸 지키지 않는다면 다시 유엔 주도의 경제 제재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인제 유럽 국가들이 다 동참하게 되죠. 그러면 이란의 경제는 정말 지금도 어렵지만 최악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아락치 외무장관이 유럽 국가들을 계속 중간중간에 만나잖아요. 핵 협상 끝나면 다시 유럽 가서 또 만나고 외무장관들이 계속 만나요. 그러면 유럽 국가들이 이 스냅백을 할 수 있는 기한이 10월 18 일까지예요. 그 10월 18일 이전까지 해야 돼요. 근데 10월 18일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스냅백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종료가 돼요. 그러니까 이란은 전략적으로 10월 18일까지 버티면 된다라는 전략을 쓸 수도 있어요. 협상을 계속하면서 협상을 중단하면 안 된다. 협상을 중단하면 유럽 국가들이 스냅백을 할 수 있으니까. 자, 고런 전략을 쓸 수 있긴 한데 자, 그게 지금 이란은 가장 두렵기 때문에 계속해서 유럽 국가들을 만나서 "우리 이번 협상은 정말 진지하다. 잘 될 거다." 계속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유럽 국가에서는 정말 이번에 핵 협상이 잘 안 되면 협정이 체결이 안 되면 "정말 우리 스냅백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할 거예요. 자, 그래서 그만큼 지금 이란 경제가 어렵고 테헤란에 뭐 하루에 두세 번씩 정무전이 있고 달러 100불 바꾸면 이만큼 되고 하루에 100불 쓰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란 내에 있는 교수님들, 학자들 "해외 나오기 힘들어요. 돈 쓰기 너무 어렵습니다. 아까워서. 1불 쓰기가 손이 덜덜덜 떨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벌써 몇 년 됐어요. 자, 그런 상황이라 잘못하면 이란이 아무리 오랫동안 저항 경제로 버텨왔지만 이게 상황이 심각해지면 현 정권에도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은 지금 절실한 상황이에요. 핵 협상 거부 시 미국이 이란의 원유 수출을 압박하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을까요? 핵 협상이 안 되면요. 제재가 문제가 아니라 트럼프는 때려요. 이란이 바이든과 다르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얘기하는 거는 거의 다 사람들이 다 믿습니다.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왜 뭐 압박술로 하는 얘기일 수 있지만 외교적 압박으로 통할 수 있지만 만약 진짜 핵 협상이 안 되고 물 건너갔다. 트럼프가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 "다른 대안이 없다. 그럼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니네가 아무것도 안 하고 앞으로 핵 무기를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않냐." 이스라엘도 원하는 거고 때리는 건요. 그렇기 때문에 협정이 안 되면 최악이죠. 뭐 자기들만 최악이 아니라 우리도 최악입니다. 예. 중동 지역에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상상하기 싫은 그런 충돌이 일어난다면 대단히 세계 경제에 안 좋습니다. 5차 중동 전쟁의 가능성 이야기도 있고 왜 전쟁을 끝내지 못하냐는 이야기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결국 이스라엘이 문제를 풀어야죠. 후티가 계속해서 미국 공격 중단한다 그랬고 거기에서 인제 그러니까 트럼프는 거기를 받아 가지고 "그래 그럼 우리도 안 때릴게." 딱 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계속 때리고 있어요. 그럼 왜 그럽니까? 가자 지구 전쟁을 안 끝내니까. 후티는 처음부터 얘기했어요. "가자 지구 전쟁이 끝나면 공격하지 않겠다." 가자 지구 전쟁 안 끝내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 니네가 잘 막아라. 우리는 얘들하고 인제 모든 게 끝났다. 니네가 가자 지구 전쟁 끝내면 후티가 공격 안 할 거 아니냐." 단순한 논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결자해지를 해야 된다. 물론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 전쟁을 계속한다고 그래서 또다시 뭐 전쟁이 확전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란과 미국 간의 문제는 인제 핵 협상 가지고 다루는 거기 때문에 가자 지구 문제 때문만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이스라엘의 이미지, 대외 이미지, 국가 이미지 많이 망가졌어요. 그 좋은 이미지가 많이 망가졌기 때문에 이거를 빨리 그나마 지금도 늦었지만 회복하려면 빨리 전쟁을 끝내고 일상으로 돌아가야 되죠. 2년 동안 전쟁을 계속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좋지 않습니다. 미국과 후티 반군이 휴전 합의를 한 진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현실주의 그리고 실리주의가 통했다. 바이든과 달랐죠. 바이든도 공습을 했습니다만 트럼프처럼 그렇게 강력한 공습은 아니었었어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보여줬죠. '우리는 바이든과 다르다.' 그리고 공습을 하면 확실하게 한다. 그리고 또 협상 채널을 열어놓고 "언제든지 우리는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 자 이런 외교적 그다음에 군사적 압박이 통했던 것이고 후티로서는 이란에 아무리 생각해도 이란이 그렇게 언지를 준 것 같아요. '더 이상 여기서 미국과 더 부딪히지 마라.' 왜냐면 후티랑 또 안 좋아지면 이란 핵협상도 악영향을 받을 수 있잖아요. 자 그런 측면에서 이란은 급히 후티에게 이 정도 선에서 물러나고 미국과 그다음에 홍해를 지나는 서방 선박 미국 선박에 대해서는 공격을 자제하라. 후티는 그걸 받았을 것이고 자 그러면서 인제 전격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봐라 우리의 군사적 압박이 통했고 외교적으로 압박하니까 후티가 손을 들지 않았냐." 이것도 사실 성과라면 성과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계속 홍해 선박을 지나지 못하는 선박들이 다 아프리카로 돌아갔지 않습니까? 우리 선박도 계속 그렇게 했었어요. 그럼 물류 비용 엄청 올라가죠. 그리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뭐 지금은 풀어 줬기 때문에 다시 뭐 홍해로 들어갈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후티가 그 지역을 지난 선박에 대한 공격을 중단한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시간이 쪼끔 좀 지나고 안정화되면 다시 수에즈 운하를 갈 수 있는 그런 통로가 열리지 않을까. 저는 이것도 트럼프의 성과라고 봅니다. 휴전 협정에 의한 석유 패권은 어떻게 될까요? 가장 중요한 건 홍해의 중요한 점은 석유 수출, 그다음에 석유 수출뿐만 아니라 공급망이죠. 그다음에 물류 뭐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사실 홍해에서 후티가 계속해서 선박을 공격하면서 2024년 초부터 그랬다면 1 년이 반이 넘었죠. 이 기간 동안 대부분의 선박들이 수에즈 운하를 지나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서 이집트 경제에도 엄청난 타격을 줬죠. 예. 수에즈 운하 수입이 상당히 이집트 경제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됐었는데 자 그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모든 국가들이 지금 물류 비용이 올라갔죠.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 모든 상선들이 다 그걸로 가지를 못했습니다. 다 돌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은 더 걸리죠. 물류 비용은 더 올라가죠. 그러면 우리가 해외 상품을 구입할 때도 우리의 운송료도 더 비쌉니다, 배달비가. 그래서 이런 것들 전체의 경제에 안 좋은 영향을 미쳤고 석유 수출도 우리가 그렇게 되면 단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잘 빠져나오지 못한다면. 그래서 전체적으로 세계 공급망, 물류망 이런 것들에 엄청난 타격을 줬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후티를 공격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본인이 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야 우리가 후티라는 이런 조직 때문에 전 세계가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되냐. 공급망에 이렇게 차질을 일으키는 내가 한번 풀어 볼게." 자 그렇게 천명을 하고 나서 후티에 대한 공격을 했었고 자 그러면서 실제로 그런 것들이 인제 먹혀들어서 지금은 풀려 났습니다. 그러나 아직 바로 지금 운항을 재개하기는 어려워 보이고요. 쪼끔 시간이 지나고 확실히 후티가 진짜 더 이상 선박 공격을 하지 않는다는 확신이 들 때는 아마 다시 운항을 재개하지 않을까. 예 그렇게 봅니다. 후티 반군이 초음속 전투기를 쓰고 중국이 위성 사진을 제공했다는 말이 있는데 후티 반군의 군사력은 어느 정도인가요? 2 단이죠. 네 그리고 뭐 초음속 탄도 미사일을 쏜 것 같아요, 이스라엘로. 실제 벤구리온 공항에 근처에 하나 떨어졌죠. 요격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지금 난리가 났죠. 주요 항공사들이 운항을 중단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쉽게 말해서 경제 제재를 하는 것과 비슷한 물론 100% 경제 제재 효과를 내지는 않지만 이스라엘 경제에 큰 타격이거든요. 관광객들도 못 들어오잖아요. 예. 그러면 수출길도 쪼끔 닫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로서는 지금 충격이었고 더군다나 미국이 또 후티 공격을 중단한다니까 더 충격이었죠. 우리는 이렇게 지금 공격을 받고 있는데 자 그래서 후티의 군사력은 탄도미사일, 드론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 대부분은 주요한 아주 최신 무기들은 이란밖에 없다. 최소한 이란이 후티 지금 예멘에 생산 시설을 세워 줬거나 아니면 직접 전달했던 무기들을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인제 미국 쪽에서는 더 이상 "이란이 이 후티를 도와주면 안 된다." 그래서 "후티의 공격은 이란의 공격이다." 뭐 이렇게까지 지금 압박을 하기도 했죠. 물론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뭐 처음부터 후티에 대응은 이란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란은 계속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후티에게 도와준 거는 맞으나 후티가 우리 말을 100% 듣지는 않는다. 걔들도 지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계속해서 인제 발뺌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진실 게임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 그러나 누가 봐도 후티 세력이 이렇게 최신 무기를 가지게 된 것은 '이란 외에는 다른 그게 없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이 조금 후티에 대한 무기 지원을 자제하고 중단한다면 후티가 좀 힘이 빠질 수 있겠으나 후티 세력을 완전히 제거한다. 그거는 지상군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지상군이 들어갈 국가가 아무도 없죠. 자, 그런 상황에서 후티가 이스라엘 공격, 이것은 뭐 사실 가자 지구 전쟁이 끝나지 않으면 계속될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후티 반군의 배후에는 러시아나 중국이나 다른 서방 국가들의 개입은 없었을까요? 중국이 있죠. 중국이 이 운영하는 그 GPS를 찍는 인공위성으로 찍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가 이란을 통해서 줬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직접 후티에게 위성 사진을 주지 않으면 후티가 서방 선박의 위치를 그렇게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죠. 실시간으로.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또 의심을 받죠. 그래서 미국도 인제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항의를 했을 거예요. 더 이상 후티에게 이런 인공위성 사진 우리 배의 위치를 알려주는 것은 이거는 도발 행위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이고 아마 중국도 인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인제 제고를 하겠죠. 자, 그러면서 러시아도 당연히 도와줬을 거예요. 어차피 이란과 같은 편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어차피 서방 선박을 공격한 특히 미국을 계속 괴롭히는 것은 뭐 러시아로서는 뭐 마다할 이유가 없는 상황이라. 자, 그러면서 의심은 계속 갑니다. 중국은 확실하고 그다음에 러시아에서 뒤에서도 계속 후티 세력을 도와줬을 것이고 사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미국의 진영과 미국에 반대하는 진영, 그래서 최근에 나온 용어가 있어요. Axis of Upheaval이라고. 벽동 뭐 반동의 뭐 축이라 그럽니까? 그래서 이 4개 국가죠. 러시아, 중국, 이란, 북한. 저항의 축이 아니라 요 upheaval의 축이에요. 그래서 turmoil의 축입니다, 이 사람이. 이 4 국가가. 그래서 이 2 진영이 계속 이렇게 지금 싸우고 있고 이 4 국가가 이란, 러시아, 중국, 북한이 언제까지 이렇게 군사 경제 협력을 계속 이어갈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 이 이란과 미국의 대지 상황이 끝나고 가자 지구 전쟁이 끝나면 해체모에 할 것인가? 아니면 그 이후에도 계속 이 4개 국가는 본인들의 축을 형성해서 계속 반미 전선에 나설 것인가? 이게 지금 미국의 초관심사예요. 우리한테도 중요하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경제 교류뿐만 아니라 군사 협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란과 러시아의 엄청난 드론이 북한으로 갈 수도 있는 거죠. 상당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아마 우리 정보 당국이나 우리 국방부에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그 부분을 연구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후티와 이스라엘의 긴장 관계가 길어질수록 주변 중동 국가들의 상황은 어떻게 되나요? 이스라엘은 계속 후티를 공격할 거예요. 최근에 전투기 15대 보내가지고 예멘에 있는 후티가 쓰는 항구도 공격했죠. 그래서 후티에게 달렸다고 봐야죠. 후티가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공격을 일시 중단한다면 이스라엘이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공격할 이유가 없죠. 돈 많이 들거든요. 힘들어요. 2,000km 날아가서 15대 전투기가 날아가서 그 긴 거리를 날아갔다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그것도 안전하게. 그러니까 쉬운 작전은 아니기 때문에 후티는 근데 제가 생각에는 공격을 중단하지 않을 거예요. 후티는 중동의 거의 뭐 돌아이거든요. 누구 말도 듣지 않습니다. 이란 말도 절반만 듣고 절반은 안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걔네들은 말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 중단하지 않을 거고요. 계속해서 가자 지구 전쟁이 끝나야 끝나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후티 간의 충돌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현 상황에서는. 그러나 확전이 될 것인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란하고 미국 간의 핵 협상에는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계속해서 이 문제가 불거질 수 있고 중간에 어떤 변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갑자기 이란이 또 몰래 후티를 도와주다가 발각이 된다. 그러면 또 미국이 또 난리 나지 않겠어요? 그러면 또 핵 협상에 안 좋은 영향 줄 수 있죠. 뭐 이런 여러 가지 인제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결코 좋지 않다는 거죠. 후티와 미국의 휴전이 계속 유지될까요? 미국과 후티의 휴전 유지는 후티에 달려 있죠, 그것도. 후티가 홍해를 지나는 선박에 대해서 다시 공격을 재개한다. 그러면 이거는 다시 미국의 공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트럼프는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